원장님, 제가 하루에 머리를 요즘 운동을 막 헬스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제가 하루에 막 3번씩 감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머리 감지 말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라고 우리가 허가를 받은 샴푸는 없습니다. 효과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약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샴푸는 가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원장님, 제가 하루에 머리를 요즘 운동을 막 헬스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제가 하루에 막 3번씩 감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머리 감지 말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땀샘, 피지샘이 머리카락에는 모낭 하나에 하나씩 있어요. 우리가 머리카락은 10만 개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땀샘 10만 개, 지방샘 10만 개에서 20만 개의 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를 안 감으면 금방 떡지고 지저분해지고 냄새도 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두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염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죠, 원래가.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머리카락을 어디 샴푸를 안 하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악화가 됩니다. 두피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은 머리를 감아줘야 돼요. 이왕이면 저녁에 감는데 너무 저녁에 감으면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헝클어지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아침에 또 감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그냥 아침에 감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녁에 감으면 먼지라든가 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자니까 훨씬 좋겠죠. 자, 한 번이 기본이긴 한데 같은 사람이라도 두피 상태에 따라서 샴푸의 횟수를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은 한 번인데 만약에 땀이랑 막 기름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이다, 그러면 하루에 2번 감는 것도 얼마든지 좋고요. 많이 건조한 겨울이다, 이럴 때는 이틀에 1번 감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2번 감으면 너무 건조하고 1번 감으면 내가 좀 너무 좀 지저분하고 기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는 샴푸를 하고 아침에는 맹물로 감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두피 상태에, 모발 상태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게 좋고요. 기본은 하루에 1번이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샴푸를 할 때 너무 오랜만에 하면 사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은 풀테스트나 이런 거 해보면 대부분 정상인데 머리 자꾸만 샴푸할 때마다 많이 빠진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머리를 며칠에 1번 감으세요? 이러면 3일에 1번 감는다고 그래요. 3일에 1번 감으면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좀 빠지잖아요. 그 양이 보통 3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3일에 1번 감으면 누구라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3일에 1번 감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즘 뭐 기능성 샴푸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샴푸는 효과는 있긴 있지만 샴푸 자체에 대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식약처에서도 원래 이제 알아보시면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라고 우리가 허가를 받은 샴푸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광고를 그렇게 하면 과잉 광고가 되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단속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맥주 샴푸라든가 카페인 샴푸는 분명히 효과는 있긴 있는데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카페인 샴푸 같은 경우는 카페인은 우리가 이제 먹으면 막 커피 먹으면 심장도 두근거리고 이러죠. 우리 몸의 대사를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두피의 혈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좋게 해서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맥주 효모도 맥주 효모에 들어있는 우리 성분, 뭐 단백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이라든가 아연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미네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샴푸를 통해서 인체에 두꺼운 두피를 흡수되기가 쉽지 않죠. 보통 먹어야지 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샴푸에 조금 섞으면 뭐 0.1%라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약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샴푸는 저자극 샴푸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좀 부드럽고 편안한, 썼는데 두피가 좀 편안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의 샴푸가 좋고요. 썼는데 각질이 많아지고 두피가 갈라지는 느낌, 두피가 화끈거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샴푸는 자기랑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고요. 특히 지루성 두피염 전용 샴푸는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정말로 지루성 두피염이 너무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자주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루성 두피한 샴푸는 아무래도 지루성을 없애기 위해서 계면활성제가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샴푸를 하다가 더 심해져 가지고 두피염이 그리고 탈모도 이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루성 전용 샴푸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샴푸할 때 또 방법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좀 조심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샴푸의 횟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 하루에 보통 뭐 3번 할 수도 있지만 보통 2번까지 하는 게 좋고요. 3번, 4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침에 뭐 헬스하고 뭐 저녁에 수영하고 뭐 해서 기본적으로 샴푸 2번 하고 또 어디 잠깐 나갈 때 또 하고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감게 되니까 그러면 두피가 되게 민감성 두피가 되고 탈모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샴푸를 하는 시간인데요. 너무 짧게 해도 안 좋고 너무 길게 해도 안 좋아요. 우리가 뭐 기능성 샴푸로 해가지고 샴푸가 좀 비싸죠. 그래서 아까워서 샴푸를 한 다음에 씻지 않고 5분, 10분 놔두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샴푸에는 좋은 성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성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맥시멈 5분, 웬만하면 샴푸를 한 다음에 3분이 넘지 않게 헹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짧게 하면 또 효과를 또 많이 못 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샴푸를 한 후에 드라이를 하잖아요. 이 드라이를 할 때 뭐 꼭 찬바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아침 다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뜨거운 바람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몇 분 하는 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이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뜨거운 바람으로 최대한 빨리 말리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드라이의 온도까지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탈모 때문에 우리가 샴푸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죠. 일단은 첫째는 샴푸 선택에 있어서 저자극 샴푸를 써야 된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뭐 광고에서도 저자극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썼을 때 가렵거나 따가운 이런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샴푸를 썼을 때 아주 비싸고 좋은 샴푸를 썼는데, 이상하게 이 샴푸만 쓰면 좀 가렵다. 다른 샴푸 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샴푸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샴푸라도 자기랑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샴푸를 안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샴푸를 또 할 때 너무 차가운 물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도 안 좋습니다. 사실은 드라이는 대충 해도 되지만 아무 온도나 그런데 너무 뜨거운 물로 만약에 머리를 헹구게 되면은 샴푸를 하게 되면은 뜨거운 물은 피지를 그렇지 않은 물보다 훨씬 많이 제거하죠. 근데 샴푸 자체도 또 제거하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뜨거운 거는 괜찮은데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샴푸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샴푸의 횟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극이 되지 않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힘으로 머리카락을 어느 정도 잡아서 이렇게 당겨요. 부터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의사 이상호 원장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주로 탈모만 보고 있습니다. 일반 탈모, 남성형,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두피염 이렇게 보고 있고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탈모의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 가지도 넘는데요. 우리가 크게 보면 나이에 따라서 노화가 되면 누구라도 우리 딱 보면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머리가 많이 약하죠.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탈모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처럼 얘기하는 거는 노화에 의한 탈모보다도 우리 같은 연령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문제가 되는 얇고 밀도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두피도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탈모의 원인은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유전, 남성 호르몬, 수면, 영양, 스트레스 요 정도로 우리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면 영양 얘기했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다이어트라든가 빈혈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여러 또 원인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탈모, 산후 탈모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생활을 벗어나는 몸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일반적인 탈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탈모인가 아닌가? 단순하게 내가 머리가 가는데 이게 탈모인가? 요즘 옛날보다 좀 빠지는데 탈모인가? 좀 의심이 되죠.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좀 애매하죠. 그죠? 이게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모발은 크게 하루에 100개 전후로 빠지는 것을 정상으로 봅니다. 이게 맥시멈 정상이에요. 맥시멈. 맥시멈보다는 보통 이제 작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마다 머리카락 개수가 틀린데 평균 한 10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 한 8만 개, 많으면 150만 개, 15만 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평균 10만 개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 한 100개까지를 우리가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하루에 100개가 빠진지 어떻게 하냐? 제대로 하려면 24시간을 꼬박 체크를 해야 돼요. 랩을 사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머리가 빠지잖아요. 조금씩 뭐 잘 때 빠지는 거, 샤워할 때 빠지는 거 이걸 전부 다 모아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가 느끼는 게 머리 감을 때 뭐 드라이로 마를 때 바닥을 봐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50개가 안 돼야지 실제로 재보면 100개 이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자고 일어나도 베개에 머리카락이 잘 묻지 않습니다. 한두 개 더 쉽게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베개에 자꾸만 일어나서 보면 머리카락이 자꾸 몇 개씩 떨어져 있다. 이러면 의심을 하고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되면 병원을 한번 찾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흔히 보는 게 이제 중량 검사 중에 하나가 풀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헤어 풀 테스트라고 풀, 당기다는 뜻이죠.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중간 정도의 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힘으로 머리카락을 어느 정도 잡아서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안 빠지거나 보통 하나 정도 빠집니다. 2개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3개부터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한 3군데 정도 당겼는데 평균 3개 정도 빠진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고 이런 증상이 뭐 일시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뭐 잠을 못 자거나 이래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이 되면은 병원을 가서 원인 검사를 해보고 탈모가 맞는지 검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3개월 얘기를 했는데 물론 3개월 동안 애매하게 머리가 조금 내가 갈까 말까 애매한 분들은 3개월까지 기다리라는 말이고요.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이 빠진다 좀 무섭네 뭐 평상시랑 너무 다른데 이런 느낌이 나면 3개월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가 갱년기 이르면 대부분 요즘 뭐 남성 갱년기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 갱년기를 말하는데 보통 갱년기라는 것은 여성이 폐경 후에 보통 3년까지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자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있듯이 여자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경을 하면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죠.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체격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또 배도 살짝 나오고 힘도 좀 세지는 느낌이 들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남성 호르몬은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전과 더불어서 탈모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갱년기에는 탈모가 잘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갱년기 때 자꾸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울증도 살짝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잠도 깊게 못 잡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탈모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또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탈모가 되기 쉬워요. 갱년기 때는. 그래서 갱년기 때는 그 증상에 맞는 호르몬 요법이라든가 불면증이 있으면 어떻게든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남성 호르몬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도 나오고 이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체중이 또 떨어지고 몸이 많이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갱년기가 이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상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거를 대처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갱년기라고 해서 모든 분이 탈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 증상이 사람마다 사실은 그 정도가 틀리죠.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말했듯이 뭐 얼굴이 많이 화끈거리고 잠 못 자고 몸 전체가 덥고 안절부절 좀 이렇게 되고 체중도 증가되고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뭐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탈모도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이 보통 탈모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심하다고 또 해서 다 탈모 되진 않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은 대부분 갱년기 증상이 조금 심한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잠을 깊게 못 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영양제로 따지면 마그네슘 같은 거 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마 오일도, 대마 오일이죠. 우리가 대마초 할 때 그 대마 오일도 잠을 자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는 상추로 만든 상추 즙 같은 것도 인터넷에 보면 파는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꼭 수면제가 아니라도 몸에 좋은 이런 성분을 통해서도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시도해보고, 이런 게 안 되면 수면제라도 또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제라도 드시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발 성분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모발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모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세포 수준에서 미네랄을 알 수가 있어요. 중금속도 알 수가 있고, 그 검사해보면 결핍되어 있는 탈모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탈모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적이죠. 남성 호르몬은 늘려주고 탈모를 조작하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뜨리니까 두피는 어떤 게 뭘 해서 건강해지겠다 이것보다도 두피에 해로운 거,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음주라든가 이런 것을 잘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하면 두피나 머리카락, 모낭에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도와주는 여러 음식, 그래서 케라틴 제제로 아예 나오는 영양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음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콩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고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품도 도움이 되고요. 달걀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고기 안에는 우리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 철분이나 아연이 많고요. 아연 같은 것을 이제 탈모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피에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모발 성분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모발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모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세포 수준에서 미네랄을 알 수가 있어요. 중금속도 알 수가 있고, 그 검사해보면 아연이 결핍되어 있는 탈모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연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면역에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면역 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이게 면역이 도움이 된다는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성분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아연은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물질입니다. 요즘 어떤 유산균 보면은 사실 아연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아주 미량이나마. 왜 그러냐? 우리가 유산균도 사실 면역에 도움이 많이 되죠. 아연의 또 역할은 남성 호르몬은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피곤도 덜하고. 그런데 탈모를 조장하는 남성 호르몬은 DHT라고 했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약간의 변형된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거는 줄여줘요. 그러니까 탈모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적이죠. 남성 호르몬은 늘려주고 탈모를 조작하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뜨리니까. 만약에 아연이 부족하다면 반대가 되겠죠.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탈모 조작하는 남성 호르몬 오히려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고기 같은 데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당연히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에도 철분이랑 콩에 있는 성분이 우리가 이 붉은색 소고기에 들어있는 성분이랑 많이 비슷해요, 사실. 그리고 유제품, 뭐 계란도 괜찮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형 탈모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형 탈모는 영양에 문제가 있어서 원형 탈모 생기는 분도 있지만 면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밀가루라든가 유제품이라든가 견과류 같은 이런 것도 조금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토피 꼬마들 보면 소아과에서 보통 못 먹게 하는 애들이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조금 오히려 조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탈모랑 일반 탈모는 식생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은 원형 탈모에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피 건강은 두피 그 자체로도 많이 중요하죠. 우리가 두피가 많이 가렵고 각질이 떨어지고 이러면 많이 괴롭고 생활도 힘들고, 옷 입었는데 허옇게 떨어지고 이러면 사회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죠. 두피 자체로도 중요하고요. 둘째는
머리카락 입장에서 보면은 두피는 식물이 자라는 밭에 해당되죠. 농작물이 자라는 밭이 안 좋은데 머리카락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두피에 일시적인 우리가 두피염이 급격하게 약간 생겼다. 이런 거는 막 고름이 생기고 이 정도만 아니라면 탈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두피염이 생겨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두피염이 있으면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되게 얇아지고 빠지는 현상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우리 염증이 있으면 그 부위에 두피가 조금 딱딱하게 돼요.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섬유화가 됩니다. 일종의 흉터처럼 돼요. 그래서 겉으로 손으로 만졌을 때는 많이 부드러운데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하려고 바늘을 한번 찔렀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벌써 1초 만에 알죠. 딱 처음에 맨 처음에 딱 그 부위를 찔러보면 바로 우리가 살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바늘로 찔르면 쑥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거나 사각사각한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 부위는 딱 보면 머리카락이 되게 가늘어져 있고 어떤 분은 잔머리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염이 있으면 그런 현상을 많이 유발할 수 있고 머리 전체에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머리카락도 많이 가늘고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머리카락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피가 망쳐진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두피에 염증이 생긴다는 말이랑 같은 말인데요. 그럼 두피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든지 그 다음에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염증이 많이 유발하죠. 보통 사람도 예를 들어서 손에 보통 사람 염증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다쳐서 뭐 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상태 근데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우리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처가 많이 심해지죠.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두피염이 깨끗한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안 좋다 이러면 몸에 아토피도 있고 두피염도 안 좋고 두피 건선도 있고 이런 분들이 술을 먹거나 이러면 두피염이 아주 심해집니다. 아마 본인은 바로 알 거예요. 그리고 과다한 스트레스도 두피염이 안 좋습니다. 두피염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바로 그 다음날 많이 가렵고 따갑고 힘듭니다. 바로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이게 더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수면입니다. 두피염 있는 사람이 잠을 잘 못 잔다. 아니면 멀쩡한 사람도 잠을 오랫동안 못 자면 어느 날 두피가 확 나빠집니다. 그래서 탈모에도 수면이 중요하고 두피염에도 수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피는 어떤 게 뭘 해서 건강해지겠다. 이것보다도 두피에 해로운 거,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음주라든가 이런 것을 잘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두피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 마사지를 꾹꾹 함으로써 두피 혈류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거 하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두드리거나 이러면 모낭세포를 자극해서 모낭세포 근처에 있는 우리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모낭세포 하나마다 이렇게 줄기세포가 조금씩 있거든요. 헤어볼브라는 곳에서 모낭세포 약간 윗단계에서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대로 탈모 샴푸가 도움이 되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사지도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해도 두피 모낭보다도 더 밑에 레벨에 우리가 혈관이 지나갑니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자극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혈류가 그렇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산책을 많이 하고 조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혈류를 증가시키는 게 두피 마사지보다 혈류가 더 증가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머리를 두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그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데 느낌이 약간 우리가 두드리고 이러면 좀 건강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모자에 대해서는 모자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탈모를 오히려 유발시킨다 이런 썰이 좀 있어요. 둘 다 정반대되는 의사들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탈모를 좀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야구 모자 같이 많이 딱딱하고 색깔도 진하고 두피 모발에 딱 밀착이 되고 이런 모자는
두피염도 좀 유발할 수 있고요.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럼 당연히 두피도 나빠지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루 종일 모자를 썼다가 벗으면 평상시에 이렇게 제가 한 번 또 해본 적이 있는데요. 랩을 씌우고 간단하게 뺀 다음에 머리를 털어서 하루 종일 있은 다음에 빠지는 거랑 모자를 했을 때랑 보면 모자 했을 때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또 들으면 모자는 그러면 탈모에 안 좋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탈모에 도움이 되는 모자도 오히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이 잘 통하고 얇고 이런 모자는 오히려 도움이 돼요. 우리가 직사광선, 자외선도 탈모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사광선을 쬐는 다음에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일반 탈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정도의 모자는 쓰되 그 대신 통풍이 잘 되게 또 메쉬 형태의 얇고 부드럽고 가벼운 이런 모자를 쓰는 것은 오히려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자를 어디에 파냐? 주로 이제 큰 산 있죠. 큰 산, 뭐 도봉산이라든가 이런 큰 산이 있으면 산 밑에 보면 이제 가게들에서 모자를 팔 때 대부분 얇고 메쉬 형태로 바람도 잘 통하고 천도 부드럽고 이런 걸 팔죠. 예, 그런 모자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모약을 먹으면 뭐 병이 생기냐? 탈모약이 머리카락이 새로 나게 하는지 안 빠지고 굵게만 하는지 오늘 정확하게 탈모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모약의 부작용은 보통 1, 2% 이내입니다. 아주 많이 봐도 보통 5% 이내라고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는 남자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의 성기가 약간 발달을 덜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것도 이론이고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탈모약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워낙 잘못된 내용들도 사실 많아요. 비중이 틀리죠. 뭐 어떤 걸 더 강조해야 되는데 뭐 조금 생길 수 있는데 크게 말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탈모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탈모약은 언제까지 먹냐? 일단은 원래는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먹어요. 보통 2, 30년 먹어도 된다고 허가를 받은 약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탈모약을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먹을 것이냐? 일단은 두 가지 요건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먹을 수도 있고 의학적인 판단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자, 필요성에 의해서 먹는다. 이 말은 탈모란 게 뭐 죽고 사는 병이 아니죠. 미용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총각인 경우에 내가 결혼식 할 때까지는 좀 유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탈모약을 먹더라도 나이가 예를 들어서 8, 90이다. 훨씬 탈모가 심해져도 우리가 대부분 탈모약을 먹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까지 먹는 게 일반적이고요. 둘째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탈모약은 매일 먹는 기준으로 해서 최소 1년, 웬만하면 2년까지 복용을 해야지 인체 농도가 최고 농도에 이릅니다. 논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2년 이후에 계속 먹으면 더 이상 농도는 올라가지 않고 거의 평행을 이루어요. 1년까지 급속하게 올라가고 1년에서 2년까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서 2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비타민C 먹듯이 그냥 드시는 게 좋고 매일 2년 후에는 계속 드셔도 되고 월수금 이렇게 하루 걸러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약은 참고로 한 열흘 정도 안 드시면 한 절반 정도 빠지고요. 몸에서 대부분 한 달 정도 안 드시면 연속으로 안 드시면 몸에서 다 빠집니다. 이 말은 1년 반을 열심히 먹다가 가끔 뭐 하루씩 빠지는 거는 괜찮은데 연속으로 한 달을 통째로 어떻게 안 먹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탈모약을 안 가져가가지고 한 달을 통째로 안 먹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2년을 채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약을 드시는 분은 요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탈모약의 부작용은 보통 1, 2% 이내입니다. 아주 많이 봐도 보통 5% 이내라고 그러는데 두통, 편두통, 관절통, 성욕감퇴, 성기능감퇴, 고환통, 여성형 유방, 우울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라 해서 머리가 좀 맑지 않는다든가 피곤 이런 것도 올 수 있는데 확률은 많이 떨어지죠. 프로테지로 따지면. 그래도 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일시적이라서 짧게는 한 달, 길면 4개월 정도 드시면 대부분이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남아 있다면 탈모약도 이제 성분은 같아도 회사마다 만드는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미세하게 좀 틀려요. 그래서 성분이 같다고 해서 모든 부작용이 같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 해도 브랜드를 조금 바꿔서 드셔보면 또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도 노력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모약을 먹었을 때 우리 임신과의 관계도 설명을 드리면, 탈모약을 먹으면 임신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임신이 잘 안 되려면 탈모약을 이제 정자의 양과 운동성이 100이 정상이면 30 이하로 떨어질 때 보통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탈모약은 정자의 양과 운동성을 100이 정상이면 한 8, 90% 정도로 유지합니다. 10에서 20% 정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만 하더라도 전부 다 탈모약을 드시면서 전부 다 임신에 다 성공을 했고요. 불임의 정의는 정상적인 관계를 했을 때 1년간,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임신이 안 될 때, 이게 불임의 정의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로 탈모약을 끊든지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약을 먹으면 뭐 기형이 생기냐, 그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참고로 남자분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상 용량에 비해서 몇백 배를 먹어도 논문에 나와 있는 한 500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도 관계했을 때 와이프 쪽으로 그 약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닌데 우연히 발견된 우리 논문을 보면 외국 케이스인데요. 한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편의 탈모약을 영양제로 생각해서 와이프분이 드셨어요. 1년인가 2년을 드셨어요. 임신기간 내내. 근데 애가 태어났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원래 탈모약은 여자는 뭐 먹거나 뭐 몸에 닿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몸에 조금 닿았다고 해서 애를 지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뭐 기호에 불과한 그런 확률로 행동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형 얘기를 또 해보면요. 다른 뭐 눈, 코, 입, 심장 뭐 이런 기형이 아니고요. 남자 태아가 태어났을 때 남성 그 성기, 고추가 약간 성장을 잘 못하는, 고추가 좀 작아지는 그런 기형입니다. 다른 기형이 아니라. 왜냐하면 탈모약은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의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이 DHT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성기를 조금 발달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남자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의 성기가 약간 발달을 덜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것도 이론이고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바르거나 뿌리는 게 요즘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미녹시딜, 마이녹시딜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많이 좀 끈적거리죠. 분명히 이거는 하는 일이 모낭으로 가는 두피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많이 끈적거리고 두편도 좀 제법 유발하고 3개월 동안 쉐딩 현상으로 해서 많이 머리카락이 좀 탈락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뿌리는 탈모약이 있어요. 뿌리는 피나스테리드 제제가 나와서 외국 제제인데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는 탈모약의 효과의 90%까지 효과가 있고 인체 흡수가 거의 없어요. 하루에 4번까지 뿌리게 돼 있는데 하루에 4군데를 뿌려도 먹는 약에 비해서 100분의 1 이하로 혈액에서 검출되니까 이론적으로는 훨씬 많이 뿌려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모약이 그러면 먹는 탈모약이든 바르는 탈모약이든 탈모약이 머리카락이 새로 나게 하는지 안 빠지고 굵게만 하는지 이런 질문을 생각보다 참 많이 받는데요. 제 환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사실은 젊은 분들은 대부분 모든 효과가 다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나고 안 빠지고 굵어지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죠. 물론 전제가 다른 질환이 없을 때 갑상선도 문제가 없고 빈혈도 없고 혈압도 없고 이럴 때 탈모약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모낭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진 자리는 모낭세포는 살아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 올라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탈모약도 먹으면 올라오는데 아예 없으면 우리가 한 분출에 뭐 1억짜리 줄기세포를 넣어도 머리카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굵어지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 탈모의 효과가.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진 지 보통 1, 2년 이내의 머리카락은 탈모약을 먹으면 없는 부위에서도 많이 새로 자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형 탈모는 일반 탈모랑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탈모에 뭐 콩이 좋다 이래서 원형 탈모 환자들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일반 탈모는 소대에 말했듯이 뭐 유전, 남성 호르몬, 뭐 수면, 뭐 여러 가지 원인, 뭐 혈압, 빈혈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원형 탈모는 그게 아니고 정신적, 육체적인 로딩, 심한 로딩,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에 오작동이 생긴 거예요. 면역이란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죠. 근데 오작동이 생겨서 자기를 공격한 겁니다.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 건선,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폐를 공격하면 천식, 코를 공격하면 알러지 비염, 머리카락을 공격하면 원형 탈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 전체가 생기면 머리 전체가 다 빠지는 전두성 원형 탈모도 되고요. 한 포인트씩 생기면 원형 탈모가 이제 군데군데 빠지는 형태를 보이고 몸 전체가 또 원형 탈모가 돼서 머리 전체, 몸 전체의 털이 다 빠지는 알로페시아 유니버살리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번발성 원형 탈모 또는 전신성 원형 탈모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과잉 면역된 것을 우리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든가 면역제 이런 걸 쓰는데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안 쓰고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역요법도 영양요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좀 알아보시고 아연 제제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지 원형 탈모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탈모, 남성, 여성 탈모는 뭐 저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에게 밀가루 먹지 마라, 유제품 먹지 마라 이런 말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원형 탈모는 음식도 또 가려줘야 돼요. 밀가루라든가 유제품 이런 것도 몸에 좋지 않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막 계란 먹고 유제품 먹고 원형 탈모 환자들이 오히려 그런 거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머리 막 구멍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사실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기면 일단 꼭 상담을 먼저 받아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헤어라인, 뭐 M자라든가 이렇게 전체가 앞머리가 좀 많이 올라가신 분 아니면 원래 헤어라인이 넓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헤어라인은 모발 이식이 제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도 제일 확실합니다. 정수리 같은 경우는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식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 요즘 모발 이식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없죠. 하도 방송에서 탈모랑 모발 이식에 대해서 많이 다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모발 이식은 어떤 분이 해야 효과적이냐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미용적인 측면이죠. 엄청나게 이제 헤어라인도 많이 올라가고 종소리도 많이 약하고 누가 봐도 심한데 그냥 사는 분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정상인데 이식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미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분은 그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식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 헤어라인 뭐 M자라든가 이렇게 전체가 앞머리가 좀 많이 올라가신 분 아니면 원래 헤어라인이 넓은 사람일 수도 있고 괜찮은데 탈모가 진행돼서 헤어라인이 많이 올라간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헤어라인은 모발 이식이 제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도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반영분무라고 해서 거의 잘 평생 유지가 잘 되는 이 머리카락을 심기 때문에 특별하게 심은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거나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유지가 잘 되는 편리성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정수리 이식을 하러 오신다 이러면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의사가 잘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상 밀도가 100이면 거의 50, 웬만하면 40도 안 될 때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좋아요. 정상이 100인데 자기 한 7, 80 수준이다. 이래서 그 2, 30이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모발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한 티가 별로 안 납니다.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거죠. 비용은 많이 치렀는데 몇백만 원 들였는데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속상하겠죠. 그죠? 정수리 같은 경우는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식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상 밀도의 40%도 안 된다고 느낄 때 상담을 가서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나쁠 때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이 정수리 모발 이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모발 이식할 때는 반영구모, 나이가 들면 뒷머리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주 심한 탈모 아저씨들 보면은 이 전체는 다 없어도 옆머리 뒷머리는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일반모고 이게 연구모입니다. 그래서 연구모로 옮겨 심으면 연구모 성질을 갖고 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반연구모, 약간 나이가 많으면 이 뒷머리 옆머리도 조금씩 얇아지고 일부는 좀 빠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나이가 아주 뭐 8, 90이 돼도 남아 있을 정도로 튼튼한 머리예요. 그래서 심은 머리는 웬만하면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심을 때 너무 이제 한꺼번에 많은 모수를 심으면 대량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일부 연구모가 되는 레벨이 있어요. 약적으로 양쪽 귀에서 레벨이 뭐 귀에서 4cm까지 돼 있는데 너무 많은 모수를 한꺼번에 심게 될 때는 의사가 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분한테 해주기로 한 모수를 채우기 위해서 연구모 더하기 일반모도 좀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모는 안 빠지는데 일반모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발 이식을 한 다음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워낙 약해진 사람, 이런 사람도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피가 딱딱하게 흉터처럼, 겉으로는 흉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씹어보면 벌써 섬유화가 많이 돼 있어서 딱딱하게 이분 많이 못 자라고 나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한 3년 있다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머리가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모발 이식 후에 우리가 관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염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사실은 이게 병원이 제일 중요한데요. 병원에서 일단은 철저한 소독이랑 그다음에 수술 전후 관리를 통해서 염증이 안 생기게 하면 대부분 환자가 특별한 관리를 안 해도 염증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게 뭐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수술도 아니고 여러 팀이 와서 한 수술할 때 최소한 30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서 모발 이식을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 머리카락 방향이나 위치 이런 것도 바꾸고 우리 할 때 한 모공에 하나 두 개짜리 번갈아서 심고 여러 가지 조작이 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몸이 좀 약하거나 염증이 취약한 분들은 여드름처럼 노랗게 고름 같은 게 조금씩 많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관리가 빨리빨리 돼서 딱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걸 빨리 못해서 만약에 좀 오랫동안 간다. 그러면 이식모가 잘 생착을 잘 못합니다. 모낭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 관리가 중요하고요. 염증 관리는 언제까지 하냐? 보통 수술하고 두세 달 정도까지는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식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모낭세포가 생착하는 시기입니다. 모낭세포에 생착하는 시기는 이론적으로는 3일이에요. 3일. 근데 넉넉 잡고 우리가 열흘 정도는 염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모낭세포에 손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사실 또 안타까운 게 이런 검사를 조금 잘 안 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냥 두피 진단기만 보고. 그래서는 환자의 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면 그것부터 치료하는 게 좋죠. 이걸 모르고 이 두피만 붙잡고 이 치료한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3개월 만에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뭐 더벅머리 총각이 돼가지고 졸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가 이게 통째로 날라가도 옆머리 집은 대부분 유지가 될 정도로, 자기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모발 이식을 못할 정도로 심한 분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머리카락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분은 몸에 이제 털이 많거나 얼굴에 수염이 많은 분들이 이게 싫단 말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이 모발도 없애고 가슴털이나 이 수염털도 없애고 없애는과 동시에 이 머리를 활용해서 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게 바디 헤어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BH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끔씩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걸 잘 하지 않고
웬만하면 잘 설득해서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게 그래도 뒷머리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꼭 한다면 펀치를 하나씩 뽑는 방법이 있어요. 비절개로 이렇게 뽑아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채모는 많이 좀 곱슬거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머리랑 다르게 곱슬거리는 것을 본인이 좀 감안을 해야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곱슬거리는 머리도 수여부, 머리카락을 이식받는 부위 형상을 따라가서 좀 펴지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걸 리시피언트 사이트 도미넌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여부 우선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아서 뒷다리에 심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갈수록 더 곱슬거리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다리의 털은 많이 곱슬거리죠. 그죠? 종아리 털 같은 거. 그래 그 환경을 따라가서 그렇다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이게 뭐 한두 달 이식한 다음에 뭐 1, 2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 넘게 뭐 그 이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곱슬거리는 머리를 심어서 그 환경을 따라가서 아마 펴지겠지 이러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뭐 스트레이트 펌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론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오히려 더 그걸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네요. 일단은 케이스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두 분 다 여자분인데 한 분은 좀 젊은 여자분 20대 초반 여자분, 한 분은 이제 50대 중반의 여자분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20대 초반의 여자분은 사실 20대 초반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면 탈모가 생길 일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런데 병원을 찾아왔을 때 젊은 여자분 되게 이쁘게 생기신 분인데 두피가 휑해요. 그냥 위에서 보면 항암 치료 받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피가 전체에 100점짜리가 정상이면 한 20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머리카락의 개수와 굵기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동안 이것저것 뭐 탈모에 좋다는 것도 하고 제품도 쓰고 관리실도 다니고 좀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보통 이제 저는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해서 간, 콩팥, 콜레스테롤, 갑상선, 뭐 헤모글로빈,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검사를 꼭 해요. 그다음 모발 성분 검사에서 세포 수준에서 호르몬, 미네랄, 중금속도 알아보고 최소한 요 두 개. 그다음 모발 성장 속도 검사에서 정말 모낭 힘이 어느 정도인가 정상에 비해서 몇 프로 떨어지는 거 요 세 개 정도는 꼭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안타까운 게 이런 검사를 조금 잘 안 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냥 두피 진단기만 보고. 그래서는 환자의 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정도는 물어보면 아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원수에도 사실은 꼭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건 다 문제가 없고 간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다 좋은데 딱 하나 헤모글로빈 우리 학생 때 배웠죠? 혈액을 양을 의미합니다. 헤모글로빈이 너무 낮았어요. 이분이 얼마였냐면 한 조금만 더 낮아지면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수혈 직전이라서 수혈까지는 필요 없고 병원에서 이제 탈모 치료를 하고 두피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링거 영양소액을 많이 넣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한 3개월 했어요. 했더니 저는 이분 치료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3개월 만에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뭐 일주일이 다르게 회복을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더벅머리 총각이 돼가지고 졸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의 기억이 좀 남고요. 기본적인 게 문제가 되면 그것부터 치료하는 게 좋죠. 이걸 모르고 이분이 두피만 붙잡고 이 치료한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료 핵심은 영양소액 링거를 맞아서 혈액을 약간 보충해주는 효과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대 중반의 갱년기 환자분은 이분은 갱년기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좀 심하고 그다음에 얼굴도 화끈거리고 더워서 계속 자다가 깹니다. 한 번 자면 거의 푹 깊게 자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정도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그냥 지쳐서 아침 돼서 그냥 아침 뭐 5시, 6시 넘어서 이제 지쳐서 약간 자는 밤새도록 이제 뒤척여서 이분의 핵심은 뭐냐? 탈모 치료, 이 두피 치료도 중요한데 더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은 잘 자게 하는 겁니다. 잘 자게. 잠을 잘 자야 이 사람은 좋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양제라든가 마그네슘, 대마오일, 그다음 멜라토닌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잠을 재우면 거의 전체 환자 중에 저는 사실 또 동종요법, 호메오퍼시도 쓰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종의 파동의학인데 그런 걸 통째로 해서 하면 잠을 대부분은 한 90%는 수면제 없이도 회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은 제가 이제 정신과 상담을 추천해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해보고 필요하면 수면제를 조금 먹게 이렇게도 유도를 하는데 그런 분은 사실 거의 없고요. 어쨌거나 잠을 잘 자야지 탈모가 해결되는 겁니다. 환자분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 탈모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자꾸만 원장이 탈모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불면증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맨 처음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면증을 해결을 하지 않고 두피 치료만 계속 하면 있잖아요. 치료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잠을 잡아놓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움되는 거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분한테 나쁘게 되는 마이너스는 빨리빨리 없애줘야죠. 예. 근데 마이너스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치료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환자들의 특징이 일단은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탈모랑 두피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오랜만에 한번 정리가 된 느낌이 드네요. 아무쪼록 설명을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한 두피,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